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요즘 전통시장들은 자기만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서 명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고객들이 찾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변명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특성화 시장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에 1,400여 개가 있는데요. 네.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또 시장에 따라서 또 점포에 따라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일시장 일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특색화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특성화 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죠? 예,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20%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2003년 전에는 그저 산발적으로 하다가 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이고 또 여러 정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설 현대화, 그러니까 아케이트나 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을 지원을 해왔고요. 또 경영 현대화 측면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상인 교육, 그리고 상품을 개발해주고 또 서비스와 친절, 신뢰 회복, 또 그리고 상인들이 보다 더 고객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정부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상인들의 노력이 없이는 뭐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시대는 변화했고요. 네. 요즘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 속의 시장 상인들이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정신적인 강화,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 서비스, 또 새로운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서는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맞아. 혼밥, 혼술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맞는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는 우리 전통시장도 똑같은 것 가지고는 고객에게 발길을 끌어올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네. 자,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을 위한 상인들의 정신입니다. 네. 살아있는 상도, 상인지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고객 신뢰, 고객이 신뢰하고 좋은 제품을 싸게 산다는 시장. 그리고 친절과 서비스, 위생, 청결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네. 그리고 결제도 요즘에는 시대에 따라서 편리한 결제,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 거기 더 나아가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사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안전, 화재라든지 위생, 기타 여러 가지 안전을 염두에 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대형 유통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전통시장도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내서 활용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아시죠? 예.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입니다. 네. 제가 시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꿀단지 시장에 희망을 주고자 네. 우리 1441개 시장에 이렇게 제 넥타이에 꿈, 드림이라는 넥타이를 일부러 정말. 차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 멋지시네요, 진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꿀단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김치. 예. 자, 이 김치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송큰 시장. 1968년에 시장이 형성된 이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온 반송큰 시장은 무엇보다 김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김치를 많이 사러 오시는데요. 김치. 시집 김치가 맛있어가지고 자주 이용합니다. 김치 속 재료가 한 군데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살 수 있어서 왔어요.
빨간 간판이 눈에 띄는 이곳은 다양한 김치를 판매하는 점포들로 이루어진 김치 특성화 거리입니다. 배추부터 마늘, 고춧가루 등 김치 속 재료는 물론 물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등 김치 특성화 거리답게 없는 김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적으로 김치 전문점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김치가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김치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김치 특성화 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인근 지역의 특산품을 주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직접 만들어 각각의 점포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처럼 조미료도 전혀 안 들어가고 설탕 대신에 식물에서 추출한 스테비아 그걸 넣습니다. 믿고 드셔도 됩니다. 우리 김치는. 조미료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건강한 김치는 건강한 식탁을 기다리는 고객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인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김치박물관. 김치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반송큰 시장의 특화 요소가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반송큰 시장을 들렀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죠. 맛있겠다 김치. 이곳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가볼 수도 있는데요. 시장 상인의 사무실을 통해 미리 예약만 하면 어른, 아이 누구나 김치 담그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직접 담근 김치 맛은 어떤가요?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도 그렇고 내 솜씨도 있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사모님이 만드는 게 맛있어? 지금 직접 만드는 게 맛있어?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없고 사모님이 나쁘다 하면은 저희가 밥 못 얻어 먹을 거고 김치를 담아보니 맛깔도 있고 가서 자랑도 하고 큰 시장 못지않게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 이래 이제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도 많았는데요. 물건도 되게 싸고 좋아요. 싱싱하고. 예. 이거 너무 싸서 샀어요. 회하고 생선. 김치사러 왔다가 여러 가지 사가고 다른 거 사가다가 또 여러 가지 사가고. 우리 저 김치 거리 때문에 매출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김치. 그러니까 이 김치가 반송 큰 시장을 부자가 되게 해준 뭐 그런 공신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마다 한 가지로 특성화해야 되는데 바로 반송 큰 시장은 2015년 골목형 시장에 선정되면서 우리 시장은 뭘로 특성화할까 그러다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대한민국의 대표 우리 김치를 가지고 특성화했습니다. 박물관도 만들고 또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반송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으로 특성화한 일시장 일특성 시장의 대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해외는 어떨까? 특성화를 잘 시킨 해외 사례 소개해 주세요. 교토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니시키 시장이 있는데 400년 동안 반찬 시장으로 주부들이 부엌 시장으로 절인 식품으로 또 자기네 직접 만드는 빵으로 그래서 400년을 지켜온 교토의 부엌 시장은 바로 주부를 위한 시장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네. 스페인에 가면 보케리아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보케리아에 가면은 시장에서 신선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서 그 전문가가 요리를 가르쳐주고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체험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바로 고객을 얼마나 많이 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체험과 맛과 주부를 사로잡는 시장으로 우리는 새롭게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의 상품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전략은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중에 시장 상인들이 서로 모여서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품목, 맛, 그다음에 제품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협조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2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 되는 그래서 조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동 노력. 근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홍보 마케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또 세계를 아우르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분들도 이제 현대화에 맞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은 상인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한 분의 리더가 앞장서서 500명, 1000명을 끌고 가는 그런 멋진 리더십이 발휘될 때 그 시장은 특성화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특성화 시장이 되려면 컨텐츠를 발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컨텐츠 발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시장 지원 중에 상인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시장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품목을 가지고 새롭게 다른 품목으로 컨텐츠를 넓혀가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지자체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외부에 의뢰해서 콘텐츠를 발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도 노력을 하고 또 정부나 또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함께 노력하는 종합적인 방법이 콘텐츠 발굴의 중요한 핵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요, 이 상점가를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많은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은 그런 성공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보시죠. 이곳은 대구 전통시장 탑3로 손꼽힌다는 서부시장의 오미가미 거리입니다. 그런데 명성과는 다르게 시장이 너무 썰렁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유명한 시장 맞죠? 그러니까 구경 삼아 좋잖아요. 일단 사람 구경도 좀 하고. 사람 구경이요? 뭐 총각 배추 이런 거 사러 안 오면은 또 뒤에 술이나 맥주 한잔 하려고 통닭집 뭐 많아요 가게가.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음식 특화거리 오미가미. 특히 이곳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넘쳐나는데요. 저희들 아래는 전통시장도 형성이 되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먹자 골목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즐기시고 매출도 그만큼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사람들이 오미가미 거리로 구름처럼 몰려드는데요. 특히 이 음식 특화거리가 시장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젊은 사람들의 유입입니다. 오미가미 거리가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자리 잡은 건데요. 꼬치부터 삼겹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들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집 바로 근처인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체인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주 오게 되죠. 마트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많이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 보면서 또 뭐 이렇게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미가미 거리 뒤편에는 오래전부터 서부시장에 뿌리를 내린 뒤 지금까지 시장을 지켜오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상인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행사 있으면 이제 구경아가 이제 시장 이제 구경 삼아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낫지. 때마침 이날은 막걸리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축제의 피날레라 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 한창입니다. 시장에 울려 퍼지는 신나는 노래만큼 구경하는 사람들도 흥에 겨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미가미 거리는 바닥에도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트리가트를 그려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점한 청년마켓에는 의류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젊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답게 심플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 오고 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뒤에 가면 또 재래시장 있잖아, 그죠? 야채도 팔고 저희들이 또 급할 때는 그런 데서 또 장을 보게 되고, 또 그분들은 저녁에 또 여기 오셔가지고 치킨에다가 또 맥주를 한잔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매출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 면에서도 된다면 대구시에서 또 유명한 명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일단 재밌어요. 거리 이름이 오미가미. 네. 오미가미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오며 가며가 있는데 오면서 맛미자니까 맛을 즐기고 가면서 맛을 즐기는. 그래서 시장의 브랜드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이름을 잘 붙이는 게 시장의 특성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오미감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서부시장은 처음에 소문시장처럼 대구의 큰 시장과 견줄 정도로 뭐 많은 시장들이 점포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점점 대형 유통점에 밀려서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16개 동에서 점점 줄어서 5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요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방법의 점포들을 도입하자. 근데 시장이 좀 여의치 않다고 해서 쇠퇴하다가 다시 1915년부터 재개장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맞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그 지역에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오면서 맛보고 가면서 맛보는 그런 오미가미 시장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그 막걸리 축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면서요? 요즘 이제 축제의 계절인데요. 지난 10월 12일, 13일에 걸쳐서 바로 막걸리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막걸리도 일반 맛이 아니라 4가지 맛으로 새롭게 개발을 해서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기본 맛, 그리고 깔라만시 맛, 그리고 석류 맛, 청포도 맛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손님의 입맛을 끌다 보니까 바로 진짜 오미가미의 시장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고객이 많이 이제 오게 됐는데 특히 그 시장 안에는 불빛으로 조명을 바꾸고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달성토성 그리고 골목정원 등을 잘 꾸며놔서 고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또 맛보기도 하며 또 이런 막거리를 가지고 또 손님들의 축제 분위기를 내는 그런 거리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성화 시장은 컨텐츠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브랜드 네이밍이라든가 뭐 이런 또 따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발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요즘 지도하는 시장 중에 강원도 고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성 거진시장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길이니까 금강산 식후경 시장. 금강산 식후경. 고객들의 머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지역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장분들의 뜻도 모으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뭔가, 우리 시장의 특성은 뭔가 또는 전문기관의 브랜딩 기관과 합쳐서 이름을 잘 짓는 게 시장 성공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성공 요인입니다. 네, 이 서부시장은 상점가를 활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 시장 안에 핵 점포를 육성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먹거리와 같은 핵점포, 손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특별한 점포를 이제 우리가 핵점포라고 그러는데 그 핵점포가 바로 전통시장 내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례로 서울의 마천중앙시장에는 족발, 막걸리, 빈대떡 이런 걸 묶어서 바로 한 집, 두 집에서 한 10집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이 시장에 들려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 핵점포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증가했을까요? 예, 먹거리로 핵점포를 육성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된 것 중에는 대략 30%, 40% 늘어났고요. 예, 핵점포가 들어서면 고객의 발길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핵점포 육성에 그래서 매출 30%, 40% 늘어나는 그런 사례를 다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문화를 접목시켜서 시장을 특성화시킨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한때 수도권 이남 최고의 한복시장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의 실크로드, 수원 영동시장입니다. 그 명성처럼 다양한 한복점들이 많은데요. 난 한복 볼 때 진짜 행복해요. 문화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다른 문화에 비해서 꽃도 다 색감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커플 룩으로 해서 같이 길거리 돌아다녀 보려고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택, 화성 등 많은 지역 사람들이 한복을 사러 이곳 시장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한복집이 100점포가 군집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경쟁도 돼서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고 또 이 근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복을 구매하려면은 영동시장을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영동시장이 이제 한복시장으로 정착이 된 거죠. 이곳에는 시장의 역사만큼 오랜 세월 한복과 함께한 상인분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10여 년부터 많게는 80년 넘게 줄곧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저고리 소매죠. 예. 세월은 변했지만 한복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장인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얼마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죠. 이것도 좀 유행이라면 유행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전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한복. 우리 고유의 옷답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복을 대여해주는 점포도 볼 수 있었는데요. 때마침 한복을 보러 온 고객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색깔이 매치가 잘 됐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가을 분위기에 폼 매치도 잘 되고 또 모델이 너무 이뻐가지고 치마만 입으면 되겠다. 사장님의 칭찬에 한복을 입어본 고객. 와, 정말 한복이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어때요? 여기 한복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드네요. 예. 영동시장이 한복 특화 시장이 돼서 주변에서 많이 와요. 한복 특성화 시장답게 영동시장에서는 매년 한복 맵시 선발대회도 연다고 합니다. 벌써 16회를 맞은 이 선발대회는 매년 1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전통 혼례 전시관과 혼례청을 만들어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을 더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박람회나 전국 박람회에도 한복 실전 아가씨들이 참가도 하고 그럼으로써 영동시장에 또 이제 한복의 매출이 더 일어나고 그런 이제 시너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영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한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통 그 혼례 전시관, 혼례청이 있어서 더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옷 한복인데요. 특히 이제 수원의 영동시장은 60여 개의 한복 점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으로 특화된 전통 문화와 함께 체험도 하고 혼례도 올리고 아주 대표적인 특성화 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복을 특성화시킨 이 영동시장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동시장은 한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오래된 화성의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014년에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돼서 한복시장으로 더욱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한복 맵시대를 열어서 16회가 됐는데 시장 상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한복이 디자인되고 옷으로 만들어져서 맵시대를 16번 하면서 맵시대에 나와서 수상한 참여했던 분들은 그 영동시장 홍보대사로 그래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한복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영동시장은 지역의 문화 역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면서요? 바로 수원이 효의 도시. 1700년대 그 정조 임금께서 화성을 축성하고 또 지금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인데 그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화성도 돌아보고 또 영동시장에 와서 한복 체험도 하고 또 지동시장 옆에 가서 순대도 먹고 아주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문화와 연계한 특성화 시장이 최근 더욱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시장 자체만 가지고는 손님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요인, 그다음에 관광지로서의 테마파크적인 이런 내용들이 어우러질 때 그 시장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특히 백제문화권인 공주 산성시장이나 부여시장 또 강원도의 우리 정선 아리랑이 있는 정선 아리랑 시장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전성시를 이루는 시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와 역사 이런 것이 어우러진 시장이
발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특성화 시장들이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시장도 앞서 말씀드린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고객 입맛에 맞는 제품, 좋은 상품을 만들고 SNS 등을 통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학동 도깨비 시장은 전혀 관계없는 진도에 울금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바꾸고 포장도 바꾸고 또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바로 시장에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살아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특성화 시장 만들기 전략 마지막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꿀팁이랄까요? 좀 요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시장이 위치하는 지역, 그 지역이 우리 천안의 호도, 그래서 호도 과자도 있고 또 장흥 같은 경우 한우, 또 보은의 대추 이렇게 지역 특산물로 활성화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시장 자체를 특성화하면 됩니다. 아까 수원의 지동 같은 경우는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반송 같은 경우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포항은 과메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풍계는 인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산물을 만들면 되고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의 특성이나 개별 점포의 특성을 살리는 일시장 일특성, 일점포 일특성의 길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변명식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통시장 특성화에 대해서 알아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꿀단지 안에 돈이 되는 비법 많이 가득 담아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